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죠.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세월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42년 동안 저는 주왕과 결혼 생활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죠. 마리아, 그가 말하곤 했어요. 그 꽃무늬 원피스는 당신 나이에 너무 화려해. 또는 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려고 해. 아주머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양보하고 제 선택을 바꾸고 제 취향을 조정해 갔어요.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왔다는 걸 고백해야겠어요. 하지만 점차 제 안에서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상적인 작은 제약들 없이 제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어요. 먼저 거실의 한 벽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주왕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죠. 너무 화려해. 그가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세요? 뭐가 놀라운가요? 매일 아침 그 햇살 같은 벽을 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걸 느껴요. 항상 입고 싶었던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옷장 구석에 몇 년 동안 숨겨뒀던 그 꽃무늬 원피스? 이제는 일요일 시장에 갈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들은 저를 볼 때 미소 짓고 제가 빛나 보인다고 말해요. 물론 당신 나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아세요? 뭐가 중요한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아요. 가장 큰 해방감 중 하나는 설명하지 않고도 네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얼마 전 제 이웃 클레이드 씨가 오후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갔을 거예요. 지금은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키지 않을 때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세요? 뭐가 제일 좋은 부분인가요? 그 다른 계획이란 그저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로 인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역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왕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이죠. 제 그림들이 걸작은 아니지만 붓터치 하나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줘요. 재즈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에는 주왕이 틀어놓는 라디오 음악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제 나름의 일과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요. 누군가가 식탁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출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해요. 때로는 오전 6시에, 때로는 오전 9시에.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때로는 버터 바른 빵, 때로는 과일 하나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제대로 먹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이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실수도 저질렀죠. 한 번은 새로운 자유에 들떠서 거실용 보라색 가구 세트를 샀어요. 완전한 재앙이었죠. 하지만 아세요? 뭐가 가장 아름다운가요? 저 자신을 비웃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나중에 정말 저와 어울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얼굴에 대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 특이한 취향, 버릇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저는 집안에서 혼자 말하고 제 농담에 웃어요. 샤워할 때 노래를 불러요. 음치임에도 불구하고요. 관절이 불평해도 거실에서 춤을 춰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자유가 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예요. 제 자녀들이 변화를 알아챘어요. 엄마, 달라졌어요. 그들이 말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허용할 때 관계는 더 진실해져요. 오늘날 그들과의 대화는 더 솔직하고 깊어졌어요.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이 자유는 또한 새로운 우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그림그룹에서 줄미라 씨를 만났는데 그녀도 화려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오페라를 부르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요. 70세에 이렇게 특별한 친구를 사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자신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일부는 제가 숨었던 순간들, 다른 일부는 마침내 빛나도록 허용한 순간들이에요. 오늘날 거울을 볼 때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은 여성을 봐요. 이것을 읽고 계신 여러분, 젊든 나이 들었든 저처럼 몇 년의 세월을 보냈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아세요. 급진적인 변화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단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숨겨둔 옷을 입어보세요. 다른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세요. 물론 예의 바르게요. 기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을 좋아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허용할 때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항상 손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70년이 걸렸지만 너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단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감정을 돌보는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70세가 넘어서야 감정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이 어떻게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알베르토와의 4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직장에서 화가 나서 돌아오면 즉시 그의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그의 불평을 들어주곤 했죠. 그가 슬퍼하면 그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제 의무였어요. 그가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면 저도 함께 밤새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곤 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여자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후 뭔가 흥미로운 걸 깨달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의 감정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지도 모르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 딸 마르시아가 물었어요. 엄마, 어떤 기분이세요? 그리고 아세요? 뭐가 일어났는지요? 몇 분 동안 침묵했어요.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보느라 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 자신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대답은 항상 괜찮아 또는 보통이야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병원 예약 때문에 조금 불안해 또는 손주들을 볼 거라 행복해. 심지어 슬퍼, 그리고 가끔 슬픈 것도 괜찮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애정을 담아 닐자와의 대화라고 불렀죠. 제 이름이 닐자라는 걸 말하는 걸 잊었네요. 거기에 모든 것을 써요. 좋은 날들, 나쁜 날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손주들과의 즐거움, 알베르토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감정을 종이에 옮기는 것이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놀라워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의 감정적 구원자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제 막내딸 파트리시아는 항상 직장 문제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전에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들어주며 그녀의 불안감을 모두 흡수했죠. 이제는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애정을 담아 이렇게 말해요. 얘야, 엄마가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내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엄마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10년 전에 남편을 여인 카르밍아 씨는 명상을 가르쳐 주었어요. 호세 씨는 원예가 얼마나 치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로우르데스 씨는 저에게 태극권을 소개해 주었어요. 제 감정을 돌보는 여러 방법을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15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해요. 불안할 때는 뜨개질을 해요. 바늘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놀랍도록 진정 효과가 있어요. 슬픈 날에는 드라마틱한 멕시코 드라마를 보며 울어요. 그리움이 밀려올 때는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과 대화를 나눠요.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모습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제 언니 터도라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기적이 됐니?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야지. 처음에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73세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빙고 모임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상담은 젊은이들이나 받는 거야. 하지만 아세요?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어요. 클라라 박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외로움. 이 오래된 동반자. 전에는 적으로 여겼고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죠. 집에 소리가 있게 하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곤 했어요. 지금은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은 소파에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감정을 더 잘 인식하는 이 새로운 일자는 가족 역학을 흥미롭게 변화시켰어요. 자녀들이 저를 단순히 엄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과 욕구, 한계가 있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죠. 이제 가족 모임에서 피곤해서 가고 싶을 때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감정에는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슬픔은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고, 분노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때를 보여줘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기쁨은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이 우울해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거요. 의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제 약을 먹어요. 감정을 돌보는 약을 왜 먹지 않겠어요? 오늘날 75세의 나이에 50세 때보다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커뮤니티 센터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손주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울고 웃고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배우는데 70년이 걸렸어. 하지만 너희는 지금 바로 그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단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오래된 지혜로 말씀하셨듯이 마음도 비타민이 필요해. 그리고 가장 좋은 비타민은 그걸 잘 돌보는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제 나이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죠. 바로 돈이에요. 50년 동안 제 남편 안토니오가 모든 걸 관리하도록 한 후 혼자서 재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 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안토니오가 떠났을 때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은행 앱으로 어떻게 청구서를 지불하는지도 몰랐죠. 그는 항상 그런 일을 처리했거든요. 제 아들 파울로는 제 재정을 관리하고 싶어 했지만 뭔가가 제 안에서 혼자서 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죠. 15살 손녀 줄리에게 은행 앱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기가 무서웠어요. 할머니, 여기 눌러도 돼요.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아요. 라고 그 애가 웃으며 말하곤 했죠. 지금은요, 이체도 하고 청구서도 내고 심지어 고정 수입에 약간의 돈도 투자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나름의 지출 정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쁜 노트, 꽃무늬 표지가 있는 거요. 를 샀고 매달 1일에 제 작은 책상에 앉아 한 달을 계획해요. 먼저 받는 연금을 적어요. 그 다음 고정 지출, 전기, 수도, 전화, 의료, 보험, 식료품비를 따로 떼어놓고 비상금도 조금 저축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건 제 작은 행복 자금이에요.
결혼했을 때는 안토니오가 모든 돈을 통제했어요. 마리아, 꼭 꽃병을 하나 더 사야 하나? 또는 그 비싼 비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가끔은 제게 좋은 기분을 주는 그 비싼 비누를 사기도 해요. 다른 때는 더 저렴한 걸 선택하고 차액을 저축하죠.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대출 요청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제 막내 아들 카를로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 달 말에 갚을게요. 처음에는 빌려주곤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빠듯해지고 게다가 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엄마는 널 사랑하지만 엄마 자신의 미래도 돌봐야 해. 믿기 힘들겠지만 아파트 친구들과 재정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 세실리아 씨 집에서 만나요. 각자 케이크나 쿠키를 가져오고 커피를 마시면서 재정에 대해 토론해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던 말렌느가 투자에 대해 가르쳐줘요. 클레이드는 가계 절약 팁을 공유하고요. 저는 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요. 네, 컴퓨터로 하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보기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하는 법을 배웠어요. 일부 비싼 브랜드를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꿨어요. 가전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오래 쓰도록 해요. 베란다에 작은 허브 정원을 만들었어요. 제 돈을 직접 관리하는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수중 운동을 하는데 돈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안토니오는 이걸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또 한 달에 한 번 그림 선생님 수업도 받아요. 이런 지출은 제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죠. 그렇죠? 지난달에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겠지만 이제는 제 비상금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항상 말하듯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보다 필요할 때 없는 게 더 나쁘죠. 제 첫 스마트 TV를 혼자서 산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을 기다리고 배송비를 계산해서 모든 걸 컴퓨터로 했어요. TV가 도착했을 때 손주들을 불러 설치를 부탁했죠. 결국 각자의 재능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성취감이 정말 컸어요. 73세의 나이에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축 예금으로 시작했지만 곧 말렌느가 다른 종류의 투자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지금은 고정 수입의 조금, 국채 테소우로 디레토라는 복잡한 이름이죠. 의 조금, 그리고 비상금은 저축 예금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정적 독립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제 돈으로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어린 미겔에게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가 얼마나 가격을 비교하고 돈을 모았는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 핀 기쁨은 모든 절약한 돈의 가치를 뛰어넘었어요. 이 나이에도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의료 비상 상황을 위한 돈, 집수리를 위한 돈, 심지어 북동부를 여행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돈도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인내심, 모든 걸 당장 살 수는 없어요. 규율, 매일 지출을 기록하는 것,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자제력, 유혹적인 할인을 참는 것. 오늘날 저는 노인센터에서 재정교육에 대한 강의를 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경험, 실수, 성공을 공유해요. 항상 말하죠. 내가 73세에 은행 앱 사용법을 배웠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주들에게 항상 말하죠. 돈은 정원과 같아. 매일 관심을 기울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야 꽃을 피운단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재정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거예요. 73세의 나이에 이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제랄도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71세의 나이에 저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랄도가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자녀들과의 논쟁에서 이성의 목소리였어요. 테레자, 내가 이것을 해결할게 라고 그가 말하곤 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도록 두었어요.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했어요. 더 이상 의견을 말하는 제랄도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 테레자, 4명의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였죠. 저에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로베르토 52, 마르시아 48, 루이스 45, 산드라 42. 각자 자신의 삶, 자녀들, 그리고 특별한 습관이 있죠. 전에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개입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해요. 일요일이었고 늘 그랬듯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마르시아와 산드라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늘 하던 논쟁을 시작했죠. 로베르토는 더 폭발적인 성격이라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싸움에 끼어들 참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울면서 부엌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포크로 유리잔을 두드렸어요. 예전에 선생님으로 일할 때 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말했죠. 그만, 오늘은 유산에 대해 논의할 날이 아니에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요일 식탁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눌 자리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침묵이란 3초 뒤에 루이스가 웃기 시작했고 곧 우리 모두 서로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일요일은 가족의 날, 돈이나 유산에 대한 논의는 없음, 각 자녀는 저에게 전화할 시간이 정해져 있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에 모두가 전화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 간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해야 함. 더 이상 성인 자녀들 싸움의 심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손주들 양육에 간섭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마르시아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산드라는 저렇게 키워요. 전에는 늘 조언을 했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은요? 혀를 깨물고 10가지 세고 나서 물어볼 때만 말해요. 각 자녀와 새로운 의식을 만들었어요. 로베르토와는 매주 수요일 그의 집 근처 빵집에서 커피를 마셔요. 마르시아와는 토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루이스와는 축구 경기를 봐요. 규칙도 배웠어요. 산드라와는 한 달에 한 번 수공예 수업을 해요. 이 시간들은 특별해요. 각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죠. 다른 형제자매의 방해도 없고 압박감도 없어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산드라는 항상 외출하고 싶을 때 제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도 항상 수락했죠. 지금은요? 얘야, 오늘은 엄마가 못해. 다른 날로 잡는 게 어떨까? 아이들이 도냐 테레자의 자녀들이라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진도 공유하고 점심 약속도 잡고 실용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요. 저는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잘못 보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재미있어 해요. 이건 우리 모두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사랑스러운 방법이에요. 일어난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우리 대화의 깊이예요. 얼마 전 루이스가 와서 그의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바로 조언을 했겠죠. 지금은요? 앉아서 들어주고 그가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각 자녀는 다른 우주예요. 로베르토는 아버지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마르시아는 저처럼 감정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루이스는 더 내성적이고 공간이 필요해요. 산드라는 사교적이고 활발해요. 저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고 각 자녀와 다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방식도 바꿨어요. 전에는 모든 축하 행사에 모두를 모으려고 고집했어요. 지금은요? 제 생일을 예로 들면 한 명과는 아침을 먹고 다른 한 명과는 점심을, 세 번째와는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하면 각자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압박감도 없어요. 할머니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어머니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면서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제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었어요. 늘 말하듯이 할머니가 되는 것은 젊은 어머니였을 때 부족했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큰 변화 중 하나는 먼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제가 잘 지내면 더 나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요가를 시작했고 독서 클럽 친구들이 있고 낱말 퍼즐도 풀어요. 아이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제 공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갈등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죠. 편을 들지 않아요. 모든 입장을 경청해요.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장려해요. 침착함을 유지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섬세한 예술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질식시키지 않고 존재하는 법, 강요하지 않고 조언하는 법,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죠. 교회 모임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새와 같아요. 앉을 단단한 가지가 필요하지만 날 자유도 필요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와의 유대를 새롭게 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모성애는 각 나이대마다 도전과 기쁨이 있어요. 71세의 나이에 저는 어머니로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저 현존하고 진실될 필요만 있다는 걸 마침내 이해한 시기죠. 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엄마는 서류상으로는 늙었지만 매일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멋진 여정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그 달콤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벽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요.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의 감정을 돌보는 중요한 대화로 깊이 들어갔죠. 모든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는 게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그렇죠? 제가 언급한 그 닐자의 일기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73세에 픽 사는 법을 배울 줄요? 재정적 독립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걸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파트 친구들과 만든 그 작은 재정 공부 모임은 여전히 건재하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마침내 사랑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던 그 일요일 점심 이야기는 여전히 제게 미소를 짓게 해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는 가상의 포옹 같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우리의 대화 중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벽을 노란색으로 칠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은행 앱 사용법을 배운 이야기였나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아신다면 혼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이모나 자신의 독립성을 재발견해야 하는 그 친구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까지도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손주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다채롭게 물들어가고 있단다. 그리고 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색을 더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자신을 재발견하기에,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모든 나이대는 각자의 아름다움과 도전을 가져오고 비결은 사랑과 지혜로 매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잊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노년의 지혜를 위해 채널 구독해주세요.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닐자 할머니 추신, 제 손녀가 말하길, 할머니,
이제 노년층의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렇게 되고 싶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세요. 제가 프롬프트를 보내고 계속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답변은 가능한 한 많은 글자 수를 사용해야 하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해요. 이야기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빼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답변을 분석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랄도가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자녀들과의 논쟁에서 이성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이걸 해결할게, 테레자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도록 두었어요.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했어요. 더 이상 의견을 내는 제랄도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테레자, 4명의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일 뿐이었죠. 제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로베르토 42, 마르시아 48, 루이스 45, 산드라 42. 각자 자신의 삶, 자녀들, 그리고 특이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개입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제 입장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 날을 기억해요. 일요일이었고 늘 그랬듯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마르시아와 산드라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늘 하던 그 논쟁을 시작했죠. 로베르토는 더 폭발적인 성격이라 이미 얼굴이 붉어지면서 싸움에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울면서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포크로 유리잔을 두드렸어요. 예전에 선생님이었을 때 교실에서 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말했죠. 그만. 오늘은 유산에 대해 논쟁할 날이 아니에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도 좋아요. 우리 일요일 식탁에는 사랑과 감사만 있을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이란 3초 후에 루이스가 웃기 시작했고 곧 우리 모두가 서로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은 가족의 날. 돈이나 유산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각 자녀는 저에게 전화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에 모두가 전화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형제자매 간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성인 자녀들의 싸움 심판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손주들의 양육에 간섭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마르시아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산드라는 저런 식으로 키워요. 예전에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내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어. 지금은요? 혀를 깨물고 10가지 세고 나서 물어보면 대답해요. 각 자녀와 새로운 의식을 만들었어요. 로베르토와는 매주 수요일 그의 집 근처 빵집에서 커피를 마셔요. 마르시아와는 토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루이스와는 축구 경기를 봐요. 규칙까지 배웠다니까요. 산드라와는 한 달에 한 번 공예 수업을 해요. 이건 각 자녀와 저만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다른 형제자매의 간섭도 압박감도 없이요.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산드라는 항상 외출하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도 늘 받아줬죠. 지금은요? 얘야, 오늘은 엄마가 못해. 다른 날로 잡는 게 어때? 라고 말해요. 제 아이들이 도나 테레자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의 왓츠앱 그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진을 공유하고 점심 약속을 잡고 실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요. 저는 이모티콘 보내는 법도 배웠어요. 가끔 실수로 잘못 보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재미있어 해요. 이건 우리 모두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애정 어린 방법이에요. 일어난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깊이를 갖게 되었는지예요. 얼마 전 루이스가 와서 그의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조언을 시작했겠죠. 지금은요. 앉아서 듣고 그가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각 자녀는 다른 우주예요. 로베르토는 아버지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마르시아는 저처럼 감성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루이스는 더 내성적이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산드라는 사교적이고 활발해요. 저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고
각 자녀와 다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방식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모든 축제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려고 고집했죠. 지금은요? 제 생일을 예로 들면 한 명과는 아침을, 다른 한 명과는 점심을, 또 다른 한 명과는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각자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할머니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어머니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며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는 제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되는 것은 젊은 엄마였을 때 부족했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야. 큰 변화 중 하나는 제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잘 지내면 더 나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요가를 시작했고 독서 모임 친구들도 있고 낱말 퍼즐도 풀어요. 제 아이들은 차이를 느끼고 제 공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갈등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배웠죠. 편을 들지 않아요. 모든 면을 들어요.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를 장려해요. 침착함을 유지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성인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이 섬세한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어주는 것, 강요하지 않고 조언하는 것,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 모임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새와 같아요. 앉을 단단한 가지가 필요하지만 날 자유도 필요하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과의 유대를 새롭게 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모성애는 각 나이대마다 그만의 도전과 기쁨이 있어요. 71세의 나이에 저는 지금이 어머니로서 최고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진실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이 시기 말이에요. 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엄마는 서류상으로는 나이 들었지만 매일 어머니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울 수 있어 정말 좋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멋진 여정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그 멋진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벽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대화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그렇죠? 제가 언급했던 닐자 씨의 일기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73세에 핀테크를 배울 줄이요? 재정적 독립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파트 친구들과 만든 그 재정 공부 모임은 여전히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점심 식사 때 마침내 사랑으로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미소 짓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는 가상의 포옹 같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우리의 대화 중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벽을 노란색으로 칠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은행 앱 사용법을 배운 이야기였나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아신다면 혼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이모나 자신의 독립성을 재발견해야 하는 그 친구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까지도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듯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마음은 날마다 더 화려해지고 있단다. 그리고 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색채를 더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자신을 재발견하기에, 행복해지기에 결코 늦지 않아요. 모든 나이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도전을 가져오고 비결은 사랑과 지혜로 매 순간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잊지 마세요.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노년의 지혜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닐자 할머니.